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의 매도 시점, 이거를 굉장히 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좀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니고, 이제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셔서, 일단 여기 떠있는 종목으로 좀 볼까요? 만약에 매수를 여기서 하셨는데, 아주 IB 투자를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를 여기서 하셨어요. 거래는 크게 붙는 구간에서 하셨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못 팔고,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가 여기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이분들은 주식을 조금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주식보다는 이제 펀드 쪽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펀드를 좀 하시는 걸. 네. 이분들은 이제 이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셨으면 여기서 매도를 해주거든요. 펀드 매니저라는 분들은 갑자기 왜 이 소리를 하냐. 주식을 이제 시작을 했으면 매수와 매도는 되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 매도. 지금 매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뭐, 매수 타점을 잡기 힘들다라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매도 타점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종목을 좀 예로 들어 볼게요. 음, 매도 타점 어떻게 해야 하나. SK킹, 제가 맨날 설명드리는 게 있잖아요. 매도를 언제 해야 되나. 네. 제가 주식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어, 그때 300만 원으로 제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때 할 때는 저는 3% 먹으면은 항상 익절을 했습니다. 300만 원으로 세 종목을 해서 무조건 3% 먹으면 익절을 했었고요. 그때 했던 종목들은 막 큐로컴, 한솔 뭐였더라? 제일기획이랑 코리아나랑 한솔 인티큐브네요. 그거랑 뭐 이글벳 이런 종목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주식도 잘 몰랐고 하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투자를 했을 때 맨날 벌벌벌벌 떠다가 3% 플러스가 나면 무조건 익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때 그 당시 때 초보 때 1년 동안 주식을 할 때 그때 이제 그리스 유럽 발리스크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2012년 전이니까 16년? 2006년? 8년이네요. 죄송합니다. 빼기도 못하네. 네. 그 당시 때 1년 동안 손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펀드 매니저 중에서 뭐 삼성전기를 가지고 마이너스 3, 그 하단에서 잡고 플러스 3%가 나면 이걸로 이제 사골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뉴스에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을 가지고 대신에 마이너스 3%가 나면 무조건 팔고 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지금 계세요. 지금 그 카톡방을 웬만하면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쪽에 보시면 그 매매하실 때 좀 짧게 짧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있는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음, 다 예전에 했던 종목들을 좀 볼까요? 대부분의 개인들. 그 제가 추천을 드렸던 날이 앞타바이오가 11월쯤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방에 이분이 이제 하단에서 좀 많이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를 하시고 돌파하는 날 제가 알기로는 한 10% 먹고 매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한 60 몇 프로를 놓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분도 매도를 잘못한 거죠. 매도를 하는 방법은 만약에 주식을 이때 샀어요. 그러면 저는 목표가를 정합니다. 목표가를 제가 맨날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 정고점 그 다음은 여기 시가 종가 시가
네, 만약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항 라인을 익절가로 둡니다. 네, 저항 라인은 익절가로 설정을 해요. 근데 이 저항 라인 구간에서 이제 보통 이제 저항을 받잖아요. 여기서 이슈와 모멘텀에 따라서 그 익절 물량을 설정을 해요. 이렇게 저항 라인의 익절가를 설정을 하고 나서 그 이슈와 모멘텀 그 종목에 전 말씀드렸지만 차트만 보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슈와 모멘텀에 따라서 익절 물량을 설정을 하고요. 제가 보통 말씀드리지만 그럼 앞으로 갈 종목들을 좀 SK케미칼을 좀 예로 들어볼까요? 이거 센트럴이랑 TM은 신규 종목이라서 좀 설명드리기가 힘들고요. SK케미칼을 좀 먼저 볼게요. 그럼 이제 만약에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L레트 파동이잖아요. 파동 이론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계산을 하고, 네, 요렇게 98,000원까지 설정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네, 첫 번째로, 이거는 이제, 요거 설명이 애매하군요. 네, 3번이죠. 파동, 네. 파동 매매를 할 때는 첫 번째 파동의 피보나치로 익절가를 설정합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항 라인을 설정을 해요. 저항 라인 설정. 저항 라인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저항 라인이라는 건 전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저항 라인은 전고점입니다. 네, 일단 3번을 이렇게 놓고 저항 라인은 전고점이에요. 네, 3번 없어졌다. 그죠? 네, 저항 라인을 설정을 하고 저항 라인 전고점 그 피보나치로 제가 설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목표가를. 매도는 여기서 이제 무조건 근데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AI 매매라는 게 좀 많이 나와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설정을 해놓는 매매가 많아요. TM에도 프로그램이 나왔죠. 자동으로 매수하고 매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피해 가려고서는 그 얘네들이 좀 페이크를 좀 많이 줍니다, 요즘에. 네, 첫 번째, 파동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가지만 SK케미칼 예로 들면 전에 있는 고점, 여기를 첫 번째 목표가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이 가격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달성을 했죠? 네, 목표가 달성 시 50%를 자릅니다. 4번입니다. 목표가 달성 시 보유 물량의 50%를 익절을 합니다. 요 보유 물량의 50% 익절을 하는 이유는 보험 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험 가입. 네, 이 보험 가입이에요. 보유 물량의 50% 익절을 하는 게 수익을 보존을 해놓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수익을 세이브를 해놓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익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구간의 상승분을 이제 세이브를 해놓고 하락이 나왔을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절을 하는 거고요. 요 익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익절은 아무 때나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1%의 익절을 하셔도 매도는 오케이예요.
네, 1%, 단 1%라도, 0.5%라도 익절은 익절입니다. 돈을 버는 거예요. 주식을 하면서. 나는 꼭대기에서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경험치가 쌓이지 않으면 매도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저도 설명을 드린다고 지금 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초보자분들이 이제 접할 때는, 나는 설정을 잘 못하겠어 라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다른 종목으로 하나 볼까요? 만약 지금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종목, 그러면은, 어, MBC로 볼까요? 이게 실시간으로 했으면 좀 좋은데 말입니다. 그죠? 네, 만약에, 동구바이오로 보겠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으로 볼게요. 만약에 이제 동구바이오를 하면은, 내가 이 종목을 하면 매수가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그 익절가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설정을 하시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럼 전고점이 어디죠? 지금 요 라인대에서. 네, 지금 전고가 여기 19,000원대랑 여기 21,000원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모으는 물량들을 계속 보세요. 그럼 일단은 17,000원이니까 첫 번째 목표를 19,000원, 21,000원 요 사이로 두세요. 요 사이로 두고 이 가격대가 오면은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 가격대가 안 오면 절대 매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수익이 났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손절가에서는 매도를 하셔야겠지만 수익을 보고 있을 때는 자신의 목표한 가격이 오기 전까지는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그 자신의 목표가를 설정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네, 지금 요거 만약에 지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여기서 이제 계속 하락이 나왔었죠. 그러면 3,480원 있잖아요, 종가. 여기 3,480원. 보통 이 구간대 많이, 이 고가의 물량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 고가가 어디죠? 4,285원 있죠? 예, 여기에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4,285원에. 왜냐면 하다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예, 여기서 물려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나오면은 물량이 나와요. 지금 요 구간까지 왔잖아요. 여기 윗꼬리 보시면 요 구간까지 왔는데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죠. 거래량은 2,600만 주나 터트렸는데도 윗꼬리가 나왔어요. 그죠? 얘는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이 본전이다 라면서 물량을 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가 목표가는 맞아요. 왜냐하면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지게 되면 비록 이렇게 추세가 좋긴 하지만 하방으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어렵긴 개인들이 하기엔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하네요. 예를 좀 제가 잘못 들어드렸네요. 만약에 DSR 같은 경우에 하시게 되면 목표가 설정은 여기 설정을 하시고 매도를 안 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네. 뭐 익절은 자유롭게 설명이 좀 이렇게 속속 바뀌실지는 모르겠네요. 익절은 자유롭게 수익은 1%라도 감사하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익절은 자유롭게 수익은 감사하게. 네, 매도에 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짧게 짧게 익절을 보시는 거 욕심을 덜으시고 그 수익을 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대부분의 개인들이 돈을 잃는 이유가 이건 좀 더 가겠지, 좀 더 가겠지.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잘 했어도 이거에서 매수를 잘 했어도 잘 가네. 기다려볼까? 잘 가네. 자기가 더 가겠지 하다가 뿅 하고 맞잖아요. 네. 대부분이 물려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본전 딱 주면은 가야겠다 하고 매도하고. 잘못된 투자 습관입니다. 물론 이거 차트를 잘 보실 줄 알아야겠지만 아,
일단 매도는 목표가를 정하시고요. 목표가를 기다리시고, 매도는 언제 해도 상관없어요. 주식 매도 시점, 이거 답이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라도 수익은 감사히 좀 생각하시는 걸로 하고, 어,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매도의 기준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욕심을 부리지 말자. 1%라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자. 네. 어느 정도의, 어느 라인대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건 경험치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많이 설명을 드려도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댓글 중에 이제 오늘 티움바이오 밑에서 손절했다고 하셨을 때 시가가 마이너스 0.3일이었잖아요. 잘랐어야죠. 네, 요거 되게 좋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네, 요즘 최근에 기분이 되게 좋네요. 방송을 하면서. 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매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걸 좀 기반으로 제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분들은, 다른 전문가들은 매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많이 찾아보시고요. 자기만의 좀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좀 투자에 이제 대입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의 매도 시점이었고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